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부동산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한 15년에 걸쳐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화해야 했는지 그걸 제가 한번 한 장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실거래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2023년 초까지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자료를 뽑았어요. 자료를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좀 정확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16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쭉 보시면 2006년도에 이제 69.7이라는 이제 지수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 당시에 계속 올라갔다 87.6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최근처럼 막 금리를 막 올렸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막 거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올리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발생이 되면서 73.6까지 그때 떨어졌고 그랬다가 바로 반등을 해서 거의 정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정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죠. 2009년도 그 당시에. 그랬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도 위기가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장이 쭉 오고 그 당시에 또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아파트 공급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77까지 떨어졌죠. 77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금융위기 때 전저점 73.6보다는 그래도 높습니다. 그리고 77까지 떨어졌다가 쭉 회복을 했죠. 지금 보시면 2008년도 그때 이제 초 정도에 이제 그 영끌로 이 당시에도 영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끌로 한 사람들이 이제 2016년도 정도 이제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샀던 가격을 회복을 했네요.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그 16년도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해서 17년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이제 계속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갖고 2008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오름세를 타서 21년도에 168.6이라는 굉장히 이제 최고점 2021년 가을에 보통 웬만한 단지들이 그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때 최고가를 기록하고 이제 횡보장세를 좀 걷다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최근 뭐 6개월 사이에 과거는 막 2, 3년 동안 금리를 올렸는데 최근에는 한 6개월 만에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리다 보니까 특히 전세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23년 초, 22년 말에 수요가 급감하면서 13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16억이라고 치면 이게 13억 9천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지수로 치면 3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23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찍는 여름인데 상당 부분 회복을 해서 지금 이 정고점에 뭐 80에서 90% 정도 지금 서울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강남 같은 경우 이제 이 정고점에 90%까지 지금 회복이 됐고, 뭐 좀 서울 외곽은 80% 초반대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보시면, 자, 과거에 이제 이거를 뭐 지수인데 그냥 억으로 생각하셔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8억 7,600인 아파트가 금융위기 때 7억 3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1억 4천 정도 떨어진 거죠. 지수로 치면 결국 14 정도를 떨어진 건데, 그러면 최근에 2021년도 하반기에 16억 8천인 아파트가 결국 13억 9천까지 떨어졌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 3억 가까이 떨어진 거죠. 퍼센트로 쳐도 거의 20% 넘게 떨어진 거고 굉장한 하락률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23년 초에 어떻게 보면 그 좀 전세 대출 금리도 막 5%, 6%를 달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높았고 또 현재 1월 달에 이제 여러 대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풀어줬지만 사람들이 좀 약간 반신반의하신 상태에서 이때 좀 약간 좀 그 매수를 강행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너가 된 것 같고 현재 2023년 여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가격이 이제 상승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시기, 파란색은 상승의 최고점이었고, 이 빨간색은 지금 하락기를 제가 이제 세 군데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각각 1, 2, 3, 4, 5로 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까 1번, 자, 상승기는 아까 1번하고 4번이었죠. 그래서 상승기 때 최고점, 과거 15년 정도 전에 최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어땠냐? 자, 이분들은 거의 10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까지는
계속 이제 본인 가격들을 회복을 못했어요. 계속 손해가 났죠. 그 당시 이제 뉴스에서 영끌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분들이 21년 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92%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영끌로 샀지만 본인 산 가격의 거의 2배만큼이 집값이 된 거고, 최근 전 저점에서 기준으로 따져도 59% 결국 본인 산 가격이 1.6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제 2008년도 말 금융위기 때 이때 진짜 배팅하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예술가들이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샀을 때 기준으로 계속 2013년 시기에도 워낙 잘 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거의 5% 정도 상승한 거고, 21년 말 기준으로는 129% 결국 본인 산 가격이 2.3배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그래도 영끌로 사신 분들보다는 30% 이상 높죠. 그리고 최근 1월 달에 집을 팔았더라도 89%의 상승을 보신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3년 여름 기점으로 가격은 지금 이미 이 지수보다도 많이 지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요건 그냥 통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하락기 2023년 초반, 요때 이제 막 그리스 금융위기도 있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당시 이제 좀 집을 사신 분들 역시도 2016년까지는 좀 지리한 장세가 됐지만, 그분들 역시도 21년도 그러니까 8년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119% 상승, 본인 산 가격이 2.2배가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하락기더라도 81%.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이라는 거는 뭐 1년 보유하고 팔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보통 뭐 짧아야 5년, 10년, 막 20년씩 보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진입을 하셨던 간에 지금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10년 뒤에, 15년 뒤에 똑같이 이제 이런 방송을 찍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21년도 말에 구매를 하신 분들도 그 당시에 가서 계산해보면 지금처럼 뭐 약간의 이제 누가 더 좋고 더 안 좋고는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수익률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 과거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오랜 기간 지금 한 8년에 걸쳐서 대세 상승이 이제 있었습니다. 97년도 IMF 지나고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계속 부동산 이제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규제도 풀어주면서 이제 8, 9년 동안 신이 나게 올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은 이제 채워져 이제 그 좀 약간 꺼져야 되기 때문에 유럽, 미국 포함해서 한국도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하락이 있었고요. 이 당시 한국은 그때 하락이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다가 이제 결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경기도 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급락은 아니고 그냥 약간 약보합 정도로 해서 형성이 됐었죠. 아까 최저점보다는 분명히 높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런 지리한 장세가 가다가 이게 지금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 시점들이 있으면 뭐 거의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이제 얼추 이제 좀 경기가 이제 이 당시부터 주택 공급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상승이 있었고, 14년도에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줬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도 주택임대사업자도 굉장히 풀어줬고, 그런 부분도 영향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지금처럼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2030까지 이제 뛰어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겪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같이 드라마틱한 하락도 전 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런 IMF 때도 이렇게 하락은 안 했었거든요. 20% 이상의 엄청난 하락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 5개월 만에 지금 지방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스테디한 장세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바로 급반등을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혹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급반등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리멸렬한 장세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강보합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 전저점을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회복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강보합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보합세로 가느냐, 약간의 상승으로 가느냐, 뭐 그 정도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또 뭐 당분간 급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요즘 중국 부동산도 뭐 지금 폭락을 한다고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PR이 1년 소득 대비 막 상하이는 막 40배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한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PIR이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 뭐 20 가까이 가니까 너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다시 급등을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줄 사람이 다시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좀 회복 장세, 강보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또 중국이 이가 오고 뭐 해서 좀 약간의 하락이 뭐 올 수도 있는데, 폭락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하락 또는 강보합 또는 또 약간의 상승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좀 한국 같은 경우는 LTV도 뭐 워낙 과거에 뭐 대부분 막 대출 비중이 높지가 않고요. 가계부채가 많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좀 리스크 있게 막 된 게 아니고 균등하게 가다 보니까, 미국의 옛날에 막 거의 90% 100%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상당 부분은 뭐 2021년도에 샀더라도 5년 단위 고정금리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같은 경우 2026년까지는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좀 거래가 있다 보니까 그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들이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회복하는 지금 발목 무릎 이하 정도라고 지금 본다라면은 충분히 나쁘진 않은 시기인 것 같고요. 새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뭐 2021년 고점 정도 수준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여러 개 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진짜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을 사서 뭐 10년, 20년 보유하시는 분들은 위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뭐 물론 이제 살 때 싸게 사면 좋긴 하지만 지나고 보면 큰 그 수익률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때다 싶으면 내가 어느 정도 소득 대출 감당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6년간의 부동산 매매 시세 변화 분석해 드렸고요. 해피포유 부동산 찾아주시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멋진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